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네.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손문 부산대 지질환경학과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교수님 이번에 짧은 시간에 2번이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네, 유래를 찾기 어려운 건데요.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가 그 지진을 이 전자식 지진 기기를 이용해서 관측한 역사가요. 네. 78년도부터거든요. 네. 그런데 예, 78년도에 사실은 5.0 이상의 지진이 2번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80년, 2003년, 2004년, 2014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같이 5.0 이상의 지진이 이렇게 3번 발생한 것은 처음이고요. 네. 또 우리가 관측한 역사에서 보면 가장 큰 규모의 5.8 지진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가장 강력한 규모이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놀라셨고 지금 전문가들조차 놀라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자, 예. 이런 강력한 지진 왜 일어난 건가요? 그런데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주변의 판 운동에 의해서 계속 동서방향으로 압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압축력이 계속적으로 지하에 누적되고 있거든요. 네. 이 누적되고 있는 응력이 굉장히 이제 그 누적량이 커진 것 같아요. 네. 커지면서 이 한반도 동남부, 우리나라의 동남부 지역에는 양산 단층계라는 큰 단층계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단층은 지각에 약한 데거든요. 네. 이런 데서 지금 응력이 집중되면서 오늘 지진 같은 경우는 양산 단층이 우수양 주양이동 단층으로 움직이면서 지진을 발생시켰습니다. 네. 지금 양산 단층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지역에서 수십 차례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같이 이렇게 큰 지진은 처음이고요. 네. 또 양산 단층을 따라서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한 것은 사실은 처음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번에 이렇게 큰 지진이 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앞으로 예. 또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지진을 관측한 것은 사실은 5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전의 역사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특히 역사 지진을 보면 779년에 이번 지진 진앙지와 거의 비슷한 곳에서 거의 리터 규모 7 가까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100여 명이 사망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지진보다도 더 큰 지진이 이 지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새로운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교수님 네. 잠시만 전화 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 예. 피해 상황 한 번만 정리하고 네네. 교수님과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부상자가 6명으로 늘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까지는 경주에서 2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경북에서 3명, 대구 2명, 전남 1명 이렇게 부상자가 6명으로 늘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울산 LNG 복합 화력발전소죠. 이곳 고장 등 98건의 지금 피해 신고가 접수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진 관련 신고가 4만 9천 건이 들어왔고요. 현재 피해는 계속 파악 중입니다. 네,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비상단계 2단계로 지금 격상한 상태인데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과 계속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양산 단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이 지역이 지금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여러 가지 그 방패장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시설들이 있는 지역 아닌가요? 그렇죠. 이 지역에는 위험한 원자력 시설도 많고요. 그다음에 네. 또 울산 같은 데는 석유화학단지라든지 이런 위험한 시설들이 많죠. 네. 지금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네. 나오다가 지금 수동으로 중단을 네. 시켰다는 소식을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거든요. 그렇다는 예, 거는 예. 뭔가 위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불안감도 드는데 어떠십니까?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는 리터 규모로 6.5에서 한 7.0까지 견딜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신고리 3, 4호기부터 7.0 정도고요. 네. 그전에는 6.5였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원전들이 너무 오래됐단 말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면 일부 어떤 시설물들이 노후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지금 아마도 점검 차원에서라도
좀 더 보수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지진 전조 증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갑작스럽게 발생하다 네, 보니까 우리 시청자들과 국민들은 정말 당황하고 네, 많이들 그렇죠. 불안해했습니다. 네. 어떻게 좀 미리 알아차리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대책이 없을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대과학에서 아직까지 지진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네. 예측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 그런 예측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반도의 이 동남부에서는 이 과거보다도 지진이 자주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역사시대 때 보면 17세기 전경에 네. 우리나라에 좀 매우 이례적으로 지진이 활발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약 400년이 지났는데요. 네. 우리나라 지진학자들이 우리나라 지진의 큰 지진의 주기를 보면 네. 대충 약 400년 주기로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한 400년이 됐거든요. 네. 좀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 지진 활동이 매우 좀 이례적으로 활발한 그런 시기에 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좀 대비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특별히 대비할 수 있는 것 아니면 그 일상생활에서 쉽게 대비할 수 있는 법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부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대피하는 요령부터 빨리 숙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진이 발생하고 난데 2차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네. 지금 특히 가스관 누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원자력 시설물의 어떤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위험 시설물들을 빨리 점검을 해야 됩니다. 네네.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이 활성단층, 지진을 유발시키는 단층 지도도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네네. 지도가 만들어지려면 최소한 25년, 30년 걸리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활성단층 지도가 있어야지 어느 지역이 위험한지 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네, 그렇죠. 그런 위험 지역에는 내진 설계 기준을 강화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네. 내진 설계 자체가 기준이 너무 약해요. 네. 그리고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이 거의 한 70%밖에 안 돼, 30%밖에 안 돼요. 네네. 70%가 내진 설계에 무방비하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번 지진은 그래도 지금 피해가 많은데요. 네. 6.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면 네. 정말 큰 피해가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네네. 내진 설계를 한 건물들도 6.0 이상이 거의 없거든요. 네. 특히 알겠습니다. 그런 예.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우리가 활성단층 지도도 만들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어떤 지진에 대한 대비에 대한 그런 어떤 투자가 필요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앞으로 가스관 유출이나 이런 위험한 부분들 그리고 내진 설계 이런 부분들 네. 투자를 해서 또 관심을 갖고 정비를 하고 점검을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소문 부산대 지질환경학과 교수와 연결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